제10장 두 모집단 추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모집단이 주어졌을 때 이 모집단 안에서 표본을 추출한 뒤에 통계량을 찾아서 모수를 추정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통계적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또는 기각할 수 없는지 이와 같이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두 개의 모집단에다가 동시에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의 모수와 두 번째 모집단의 모수를 각각 추정하고 또한 검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두 모집단의 이 모수를 추정했을 때 이 모수가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모수가 모평균일 수도 있고 모비율일 수도 있고 또는 모분산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모평균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집단의 모평균, 하나를 뮤1 또 하나를 뮤2라 했을 때 이와 같이 모평균들을 추정을 했을 때 이 모평균들이 서로 같은지 또는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 주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의 표본이 모집단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모집단이 있어요. 편의상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이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여기 N1개, 여기는 N2개를 추출했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의상 대표본을 추출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소표본을 추출하는 경우도 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집단은 정규 모집단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정규 모집단 안에서 대표본을 추출할 경우 그러면 지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고요. 정규 모집단에서 소표본을 추출하게 될 경우는 T 통계량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일 경우는 여러 가지로 표본 분포를 다루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루기 좋게 전체 모집단은 정규 모집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평균을 구했다라 보겠습니다. 그것이 X1 바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우리는 역시 표본 평균 X2 바를 구했다라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각각의 표본 평균들로부터 우리는 모수를 추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집단의 모수 뮤1과 두 번째 모집단의 모수 뮤2를 추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뮤1, 뮤2는 미지의 값입니다. 얼마인지 아직 알 수 없는 값인데요. 대신 우리는 편의상 모 분산은 경험에 의해서 알려져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모분산을 항상 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장 2절에서는 모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를 다룰 것이고 10장 3절에서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모분산은 경험에 의해서 알려져 있었다라고 잠정적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모집단에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모수들을 서로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집단의 모수와 이 모집단의 모수가 같은지 또는 같지 않다면 누가 더 큰지 또는 작은지 이와 같은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모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가정할게요. 자, 어떤 학교에서 통계학 시험을 치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강좌가 개설되는 이제 반이 교양 과목이다 보면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개설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1번 클래스하고 2번 클래스를 각각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1번 클래스에서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2번 클래스에서의 평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각각의 모집단의 모평균들이 즉 두 개의 클래스 중에 어느 클래스의 성적이 더 좋을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물론 한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통계학 입문 강의를 수강하는 클래스가 어느 정도 수강 인원이 제한되어 있겠죠.
뭐 몇백 명씩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우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한 30명 정도만 추출해서 이 표본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클래스의 통계학 입문 성적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두 클래스의 성적을 서로 비교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두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원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클래스가 정규 모집단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평균이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대략 여기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물론 이 뮤와는 아직 미지의 값입니다.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에서 평균이 만약에 이 표본으로부터 추정되는 이 모평균이 조금 다른 값이 나왔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클래스도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제 이 모분사는 서로 간에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꼬리 부분이 두텁거나 얇거나 또는 더 높거나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첫 번째 클래스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두 번째 클래스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한 결과 얼핏 보면 얘만 봐가지고는 평균이 이제 아직 미지의 값이거든요. 미지의 값이니까 뮤1보다 뮤2가 크다 작다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각각의 모수들을 서로 찾아서 비교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래도 두 개의 분포를 다루려다 보니까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습 목표가 두 클래스의 성적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각각의 분포를 따로따로 다뤄서 이 모수들을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같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의 분포처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뮤1 마이너스 뮤2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즉 이 값이 0이 될 때와 0이 되지 않을 때 등등 이렇게 해서 서로를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자, 이제 귀무가설을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 라고 놓고요, 이에 대립하는 대립가설을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 아니다 또는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만약에 다루게 된다면 하나의 분포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모집단의 평균을 각각 비교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으니까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포로서 마치 하나의 분포처럼 취급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원의 학습 주제는 바로 평균의 차,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제 모비율의 차 등을 다룰 거예요. 이와 같이 두 모수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하나의 분포처럼 취급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추정과 그리고 검정단에서 배웠던 것처럼 통계량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강령은 어떻게 되는지, 또 P값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마치 하나의 분포처럼 취급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의 분포로 취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0이 된 거죠. 뮤1 마이너스 뮤2 이퀄 제로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런 분포, 여기는 이제 두 개의 분포, 하얀색하고 노란색의 분포를 다뤘다면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연두색의 분포 하나를 가지고서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 교재에도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도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왼쪽은
두 개에 대한 모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측 검정은 같지 않다라고, 윗꼬리 검정은 오른쪽이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이 더 크고 아랫꼬리 검정은 왼쪽이 더 크고 이렇게 되고, 이 밑에는 대립가설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분포를 각각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루는 거와 동치가 되는 개념으로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고 계산한 것이 더 편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뮤1 마이너스 뮤2를 이것 자체를 하나의 분포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양측 검정이고요. 작거나 같다라면 여기에 보면 뮤2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윗꼬리 검정이 되고요. 크거나 같다라면 이 뮤1이 더 크니까는 아랫꼬리 검정, 이 둘 다 단측 검정이라고 얘를 양측 검정이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모수의 차를 하나의 모수로서 취급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그러면 추정을 하려면은 자연스럽게 x1 바로부터 뮤1을 찾잖아요. 즉 x1 바의 기대값이 뮤1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x2 바의 기대값이 뮤2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관심은 뮤1 마이너스 뮤2, 이와 같이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이 뮤1 마이너스 뮤2를 얻기 위해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라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표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은 x1 마이너스 x2의 표본 분포 또는 이제 표집 분포라고도 하죠. 자, 이 표집 분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몇 가지 가정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체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는 확률 추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하겠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합니다.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이쪽에 영향을 주거나,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이쪽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률 추출하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중심극한 정리를 역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 x1-x2의 이 표집 분포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기대값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기대값은 바로 이렇게 선형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고 따로따로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성 성질을 가질 수 있고요. x1 바는 보다시피 뮤1이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표본 분포 이론에서 배웠었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표본 평균의 평균은 두 번째 모집단의 모평균 뮤2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돼요. 자, 이번에는 분산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분산, 베어리언스를 계산하는데요. x1 바 마이너스 x2 바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분산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분산은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산은 A, x1 플러스 B, 그냥 x2라 해볼까요? 자, A하고 B는 각각 상수예요. 임의의 상수이고, x1과 x2는 각각 확률 변수라 가정했을 때 기대값은 여기가 상수 있으면 그냥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요. 하지만 이 분산은 이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나갈 때 제곱이 돼서 나가요. V의 제곱, 베어리언스, 그리고 x2인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2배의 B가 있고요. 자, 이 코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이 코베리언스를 공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통계학 입문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 통계학을 공부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이 등호가 왜 성립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수리적으로 다 계산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증명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통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 방법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책도 저자분들이 그런 목적하에서 책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공분산은 만약에 서로 독립이잖아요.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면 이 공분산은 그때는 제로가 됩니다. 독립이란 보장이 없다면 코베리언스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독립이라는 것, 독립적으로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1과 x2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로가 돼서 결국은 그렇다면 이것만 남게 돼요. 자, 저 성질에서 여기다 대입하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의 제곱이니까 a가 1이에요. 그래서 베리언스 x1,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나갈 때 제곱이 돼서 나가니까 플러스 1이에요. 기대값은 그냥 나갑니다. 상수가 여긴 제곱이 돼서 나가고요. 그래서 베리언스 x2 바 이와 같이 됩니다. 코베리언스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베리언스 값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가 표본 분포 이론에서 배웠었잖아요. 자, 이제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편의상 경험에 의해서 모분산들을 각각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그마1의 제곱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2의 제곱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산이 구해졌으니까 그러면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야 되죠.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양의 제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니까 루트 n1분의 시그마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n2분의 시그마2의 제곱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x1-x2의 표준 분포는 평균은 μ1 마이너스 μ2 그리고 분산은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x1 바 마이너스 x2 바는 각각이 정규 모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특징으로서 얘도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평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μ1 마이너스 μ2가 되고요. 분산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분산. 그래서 n1분의 시그마1의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2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각각이 정규 모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표본의 차에 대한 분포도 이렇게 평균은 이거고 분산은 이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들입니다. 여기에 코베리언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공분산이 서로 독립이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각각의 모집단에서 우리는 편의상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모분산을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자,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10장 2절을 공부하도록 하죠.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려고 합니다.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한 추론을 하려고 하는데, 보다시피 이 모분산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분산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니까 x1 바 마이너스 x2 바는 보다시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x1 바 마이너스 x2 바로부터 자, 표준화된 새로운 통계량, 지통계량을 만들도록 하죠. 자, 지통계량을 만듭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통계량을 만들었던 거랑 잘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제 뮤 그리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통계량을 학습을 했었잖아요. 지통계량은 다음 같은 통계량을 말했었습니다. x 마이너스 뮤 그리고
자, 이제 표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표본은 x바, 표본 평균 x바를 갖고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x바의 분포는 뮤 그리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여기가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지 통계량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균은 0, 분산이 1이 되는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하나의 분포 이론이 주어졌을 때 지 통계량이 이렇다라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우리의 학습 주제는 이제 x1 바 마이너스 x2 바에 대한 표준화된 정기분포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지 통계량을 새롭게 만드는데요. 자, 이 모양에서 얘를 만들었던 걸 잘 보세요. 자, 그러면 x바 대신에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확률 변수에서 자, 이제 보다시피 평균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 통계량을 만들 때 x1 바 마이너스 x2 바에서 자, 이제 여기 뮤1 마이너스 뮤2를 빼요. 뮤1 마이너스 뮤2를 다 빼고 자, 이것을 자, 여기 보세요. 얘가 분산이고 얘는 모분산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모표준 편차잖아요. 그래서 모표준 편차는 여기 계산해 놨습니다. 이걸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x1 마이너스 x2 이 분포에 대한 지 통계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정규 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려고 할 때 모분산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보다시피 이 지 통계량이고 우리는 앞에서 여기 지 통계량을 계산을 했을 때 이 지 값을 계산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뮤1 마이너스 뮤2 이퀄 0이라 놓고 대립가설을 h1이라 쓰겠습니다.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잖아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유의수준을 물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0이고 만약에 유의수준 알파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0.05를 선택하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 오른쪽 반 이렇게 되면 양측 검정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자, 요렇게 각각의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0.025예요. 왜냐면 두 개 합쳐서 0.05가 돼야 되니까 0.025 이와 같이 되고 표준화된 정규분포에서 요 값이 바로 요 보라색에 있는 선이 1.96이었었잖아요. 여기는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9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지 통계량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P값을 계산을 해요. 확률을. 그 확률을 계산한 값이 만약에 0.05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만약에 이 지 통계량으로부터 얻어진 P값이 이 유의수준보다 크게 나오면은 기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 통계량 값 자체를 이걸 계산을 해요. 여기를 계산합니다. 얘를 계산했는데 그 값이 보다시피 만약에 양측 검전했을 때 1.96보다 큰 값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 요 색칠한 범위가 기각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각력 안에 들어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가 기각력에 해당돼요. 그래서 P 값을 이용해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각력 안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P값을, 이 G스코어 값을 조사해 봄으로 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는 방법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x1 마이너스 x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예요. 여기는 자, 여기 2분의 알파를 쓴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요 값이에요. 요 값이 여기가 g 스퀘어 값이에요. 2분의 알파. 알파가 0.05일 때 그걸 나누는 것이 0.025잖아요. 그래서 g 0.025를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다시피 여기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는 말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귀무가설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 라고 놓은 거고요. 귀무가설은.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또는 작다 또는 크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라면 양측 검전하겠다는 얘기고요. 크다 또는 작다라고 하면 단측 검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윗꼬리 검정이고 이걸 아랫꼬리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을 하는 것은 P값을 가지고 조사했을 때 유의 수준보다 작게 나오면 기각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기각력에 속하면 기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G 2분의 알파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여기 보라색 색칠한 부분 안에 이 G 통계량을 계산한 값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기나 또는 여기에 들어가면 기각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윗꼬리 검정하게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기각하고 아랫꼬리 검정은 여기에 들어가면 기각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 기호표기, 이 도표가 말하는 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제 10의 1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두 가지 교육 방식에 의하여 교육을 한 뒤에 각 그룹에서 무작위로 10명씩의 시험 성적의 표본을 얻었습니다. A 교육 방식과 B 교육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10개의 그 표본, 성적표를 얻었어요. 성적의 표본을.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분산이 25의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25의 제곱, 여기도 25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두 교육 방식에 의한 성적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 두 집단 간 성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양측 검정하시오. 이렇게 검정하시오란 얘기예요. 이렇게 양측 검정하세요란 얘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1.96. 자, 여기 요 확률은 0.025예요. 자, 양측 검정했으니까 자, 요걸 이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귀무가설을 하나 선택하려고 합니다. 귀무가설은 자, 두 교육 방법에 대해서 평균은 차이가 없다. 성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같다라는 것을 귀무가설로 하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양측 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같지 않다라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구간이 95%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유의 수준은 0.05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려면은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루트. 자, 이제 무작위로 10명씩의 시험 성적표를 얻었다는 얘기죠. 10분의, 그리고 분산은 25의 제곱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같은 분산이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뮤1 마이너스 뮤2, 이 각각의 뮤1과 뮤2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귀무가설은 요거예요.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다라고 났었으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x1 바 마이너스 x2 바 마이너스 여기가 뮤1 마이너스 뮤2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귀무가설 이퀄 제로로 났었으니까 요거는 제로예요. 이거 하나만 하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이거 표본 평균들을 계산해야 돼요. 따라서 요 도표를 통해서 나와 있는 식을 다 더해서 점수를 다 더해서 각각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얘는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기는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x1 마이너스 x2. 자, 이거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책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x1 대신에 xa라 쓴 거예요. 그리고 260, 280이에요. 260, 28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했죠. 요거 보면은 10분의 2 곱하기 25의 제곱이네요. 이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요. 약분하면 5가 되죠. 5분의
여기는 5의 제곱의 루트, 그렇죠. 5의 25니까 5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5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5의 4승이거든요. 이렇게 약분하니까는 얘는 5 루트 5 이와 같이 되는군요. 5 루트 5가 됐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니까 분모는 여기가 5 루트 5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한 값은 역시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걸 계산해 본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789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해졌던 이 G 스퀘어 값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기록할 때 마이너스 1.789를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마이너스 1.96이 여기 있죠. 여기 보라색 값이 이게 마이너스 1.96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1.789는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마이너스 1.789가 되니까 얘는 이 기각역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G 스퀘어 값이 기각역 안에 속한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얘가 기각역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양측 검증하시라는 얘기인데 보다시피 G 스퀘어 값이 기각역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고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할 때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에 의해서라든가 또는 다른 정보에 의해서 모분산이 주어지면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모분산을 항상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할 때 모분산을 분명히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테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이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